어느 날 아침 신한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빠져나간 휴대폰 요금 87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달에 쓰는 요금은 고작 3만 원인데 말이죠.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휴대폰이 3개나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제 가족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의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혼자 살고 있죠. 자식은 아들 준호, 딸 미연 둘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남동생네 막내 현수도 요즘 힘들어 보였지만 그 애까지 걱정할 여유는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닙니다. 전화 몇 통, 카톡 몇 개 정도. 그래서 매달 통신비가 3만 원 정도 나왔죠. 그런데 11월 20일 아침 신한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간 통신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7만 원. 처음에는 제가 실수로 데이터를 많이 썼나 싶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게 영상을 많이 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와이파이를 꼭 켜놓고 보는데 말이죠. 다음 날 오전 9시 딸 미연한테 전화했습니다. 미현아, 엄마 휴대폰 요금이 이상한데 좀 봐줘봐. 미연이가 고지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쓸 리가 없잖아요. 미연이는 바로 S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번 달 요금은 세계회선 사용 기준입니다. 3개요. 저는 휴대폰 하나만 쓰는데요. 저와 미연이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연이와 함께 바로 SKT 강북점으로 갔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이었죠. 직원분이 제 명의를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고객님, 여기 보시면 총 3개의 회선이 고객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개통한 건 이 하나뿐인데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고객님이 5년 전에 개통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난 10월 15일에 개통된 게 하나 있고 10월 22일에 또 하나가 개통되어 있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개통하러 왔다는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뒤지더니 신청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서명을 유심히 봤어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긴 한데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제 글씨체와 비슷하긴 한데 동그라미 모양이나 회계 각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미연이도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글씨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동그라미를 더 동그랗게 쓰잖아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신분증사본도 함께 제출되어 있거든요. 제 신분증이요? 네, 여기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장 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은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명의도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명의도용. TV 뉴스에서만 보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CCTV 영상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제 이름을 쓴 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신분증 사본 어디 제출한 적 있어요? 글쎄 은행이나 병원 정도. 신분증 복사본을 가족 누구한테 준 적은요?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어요. 작년 2월 동생이 우리은행 대출 보증을 부탁했을 때 신분증사본을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그럴 리는 없죠. 왜 그래, 미연아?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미연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아들 준호한테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너 혹시 엄마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거 있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제 폰 잘 쓰고 있는데요. 그럼 엄마 신분증 사본 가지고 있어? 없는데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참 듣던 준호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혹시 막내 조카 현수는 확인해 봤어요? 현수. 왜 갑자기 현수 얘기를 하니? 그냥 걔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수는 제 남동생 아들입니다. 28살이죠. 작년 3월에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때 보니까 표정도 어두웠고 말수도 줄었더군요. 설마 현수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수가 그럴 리 없어. 그 애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확히 3일 뒤인 11월 24일 SK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영상을 보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영상 속에 나온 사람이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11월 25일 오전 10시 다시 SKT 강북점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CCTV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카운터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고객님 명의로 개통하러 온 사람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형이나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이 사람 누구지? 옆에 있던 미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옷. 화면 속 남성이 입고 있는 건 검은색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제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건 현수가 입던 점퍼랑 똑같은데? 작년 겨울에 현수한테 생일 선물로 사줬던 점퍼예요. 설마.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의 키, 체형, 걸음걸이, 모든 게 현수를 닮아 있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개통은 다른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SKT 신림점이요. 거기 CCTV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마 현수가 제 이름을 몰래 쓴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가족을 의심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7시 반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해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커피숍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저녁 8시였죠.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엄마 명의로 한 개 개통했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엄마, 죄송해요. 친구가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가 왜 내 명의로 개통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신용이 안 좋아서요. 몇 달만 쓰고 자기 명의로 바꾼다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빌려준 건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예민하다고? 내 이름으로 나 몰래 개통을 했는데 내가 예민한 거야?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준호야, 그럼 나머지 한 개는 개통이 2번 됐거든. 네? 2번요? 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SKT에서 확인했어. 2번이라고. 한 번은 네가 했다 치자. 그럼 나머지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저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검은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 혹시 현수? 현수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업도 안 되고. 너 현수랑 연락하니? 가끔 하는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준호와 현수가 함께? 준호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현수랑 같이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커피숍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밝힐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이 짜고 저를 속인 걸까요? 다음 날인 11월 26일 아침 9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요즘 어떻게 지내? 글쎄, 요즘 잘 못 봐. 왜? 혹시 현수가 돈 빌려달라고 했어? 아, 그게 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전에 정확히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형편이 안 돼서 못 빌려줬어.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지. 저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현수를 만나야겠어. 주소 좀 알려줘. 그날 오후 2시 저는 현수의 신림동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였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주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청년이요.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아, 그러고 보니 지난주 화요일에 짐 싸는 거 봤어요. 짐을 싸요. 네. 큰 박스 들고 나가더라고요. 현수가 도망친 걸까요? 저는 다시 SKT 신림점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지난 10월에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사람을 찾는데요. 10월이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색을 표하다가 제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현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마스크도 쓰지 않았더군요. 이 사람 제 조카예요. 매장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다른 사람도 한 명 데리고 왔었어요. 다른 사람이요? 직원이 영상을 조금 더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과 조카가 함께 온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둘이 함께 저를 배신한 걸까요? 저는 당장 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처음엔 받지 않더니 세 번째 시도에 겨우 연결됐어요. 현수야, 어디야? 당장 나와. 고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현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말고 나와. 제대로 얘기하자. 저는 현수를 관악산 입구 벤치로 불렀습니다. 40분 뒤인 오후 5시쯤 현수가 나타났어요. 머리를 산발한 채 수척해진 얼굴로. 고모 죄송합니다. 현수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일어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년에 사업 시작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망했어요. 알고 있어. 빚이 생겼어요. 친구한테 빌렸는데 그 친구가 이자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예요.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개통만 해주면 한 대당 30만 원 준다고. 고모는 잘 사시잖아요. 이 정도는 가족끼리 도와줘도 되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현수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고모. 그게 아니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명의를 쓴 거야? 고모 신분증 사본. 이 작년에 고모가 제 보증인 되어주실 때 복사해놨거든요. 작년 2월 현수가 원룸 계약할 때 보증인을 서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분증 사본을 준 게 이렇게 될 줄이야. 현수야. 그럼 2번 한 거야? 네, 첫 번째 하고 나서 또 돈이 필요해서. 준호는 어떻게 된 거야? 왜 같이 있었어?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형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잠깐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준호도 내 명의로 개통한 거야? 형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말리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CCTV엔 분명 둘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현수야. 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66년을 지켜온 이름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돈도 전부 갚을게요. 너 지금 무슨 돈으로 갚아?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현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개통된 회선이 사실은 3개예요. 뭐라고? 마지막 하나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고모 신분증 사본을 넘겨줬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랬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관악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현수를 데리고 오후 6시 반이었죠. 경찰관이 진술을 받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 명의 도용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적이라고요?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거든요. 어르신들 명의를 모아서 대량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걸 중고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개통된 휴대폰은 보통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범죄에 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럼 제 이름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하신 게 다행이에요. 저는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현수야, 그 사람 누구야? 내 신분증 받아간 사람. 형민이라는 친구인데 같이 알바하던 애예요. 그 애 연락처 알아? 네, 있어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3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그 형민이라는 친구 찾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이 친구도 누군가한테 속아서 명의를 넘긴 거더라고요. 뒤에 조직이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한 달이 지난 1월 3일 드디어 조직원들을 검거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명의를 도용했더군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대규모 명의도용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TV에서 뉴스를 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빨리 알아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몇 천만 원씩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월 5일 SKT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조사 결과 명의도용이 확인되어 해당 회선 2개는 요금 청구를 취소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하나는 고객님 조카분이 직접 개통하신 거라 이건 취소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 요금은 현수가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4월 3일이에요. 현수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돈을 갚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제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현수가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을 때 돌려줄 생각입니다. 준호는 한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2주 정도였죠. 나중에 미연이 말로는 준호가 혼자 술 마시면서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라고 계속 되뇌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준호는 정말 말리려고 따라갔던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말리지 못한 게 죄책감이 되어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확실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준호야, 너도 힘들었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숨기지 마. 알았지? 네, 엄마. 이제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붙여도 금이 보이더군요. 동생네 집에도 다녀왔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현수를 잘못 키웠어. 네 잘못 아니야. 그 애가 스스로 선택한 거지. 그래도 누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동생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명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설날이었죠. 다들 모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현수는 아예 오지 않았고요. 저는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조심해. 요즘 명의도용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네. 특히 신분증 사본은 함부로 주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제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꿈을요. 휴대폰 고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카드 명세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르게 제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제 이름을 눌러봤어요.
다행히 제 이름 옆은 아직 하얗게 비어 있더군요. 하지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한 번 당하면 또 당할 수 있다니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명의도용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가족의 욕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었어요. 물론 현수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절박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절박함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신분증 사본은 절대 함부로 주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SKT나 은행에 연락하세요. 셋째, 주기적으로 본인 명의를 조회해 보세요. 저처럼 나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용서는 해도 경계는 풀면 안 된다는 것을요. 현수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조카를 완전히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지켜야 할 건 있습니다. 내 이름 그리고 내 존엄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